오늘은 좀 귀한 걸 가지고 왔지. 조금 귀해. 아니지, 조금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귀할 수도 있지. 기대해도 될 만하다. 신발 박스는 보게 되면 골판지 박스야. 나이키 윈드밀 자국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굉장히 클래식한 나이키 로고인데 지금은 이게 이제 무브 투 제로라고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서 지구 환경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컨셉으로 신발을 만든 거야. 이름은 보면 말해 뭐 하겠냐. 칼리 어빙인데 아쉽게도 이거는 비운의 신발이야. 올해 지금 다른 스폰서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이게 정식 명칭으로는 카이리 8. 카이리는 신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신을 수 없었다. 이 신발 정발은 작년 11월 24일. 그리고 국내도 이게 발매는 됐었어. 나오자마자 매대에서 그냥 회수가 된 거야. 카이리 어빙이 반유태인 영화를 조금 홍보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조금 문제가 돼서 좀 불미스러웠지. 그래서 좀 구설수에 있다가 결국에는 계약이 해지가 돼버렸어. 11월 24일 날 이게 참 공교롭게도 그 뉴스가 신발이 딱 나오기 때랑 겹치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외국에서는 전부 다 회수하고 살려고 할 때도 많았어요. 그렇지, 회수가 되는 거야. 근데 요거는 내가 프랑스의 편집샵에서 보다가 이게 지금 발매 일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설마 있겠나 나왔더라고.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2개를 샀지. 이제 과거 나이키 신발을 얘기를 해보면 얘는 프리히트 시리즈야. 그러니까 프리히트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나이키 신발이 정식 발매 이전에 약간 한정판 내지 뭐 예열한다는 식으로. 그리고 요게 그 당시에 국내에도 2컬러 정도 들어왔을 거야. 근데 처음에 첫 번째 컬러는 그냥 오카 범고래라고 해서 검정색이랑 흰색. 요거는 이제 삶의 순환이라고 해서 서클 오브 라이프. 신발이 굉장히 좀 화려해. 딱 봐도 화려하잖아. 카이리 어빙이라고 하면 드리블 갓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도 어빙이 원하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많이 반영을 했는 신발이라고 할 수 있어. 원래 네이밍이 이게 카이리 8이 아닐 수도 있었어. 카이리 9일 수도 있었거든. 근데 이게 카이리 8이 된 게 요 전작 신발이 카이리 인피니티라고 나왔었어. 난 개인적으로 그 신발 굉장히 좋아해. 그 신발이랑 이 신발이랑은 완전 세팅 자체가 달라. 비운의 신발이고 일반 사람들은 신어보지 못한 신발이지만 나는 지금 가지고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해졌어. 이런 지금 패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신발을 이렇게 그냥 딱 보게 되면 카이리 신발치고는 좀 약간 많이 단순해진 듯한. 농구화라기보다 일상화에 좀 가까운. 그렇지. 그냥 신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근데 과거에 뭐 카이리 6이나 카이리 5 이런 신발을 보면 굉장히 난해하거든 디자인이.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세팅은 그 카이리 인피니티보다는 스펙 자체는 약간 다운된 거야. 왜? 카이리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에어백이 있고 뒤에도 에어백이 있는데 이 신발은 앞에만 에어백이 있어. 그리고 이 에어백도 지금 나이키에서 최근에 이제 뭐 스트로벨 에어라고 해서 원래 신발에 에어를 깔고 스트로벨 보드라 하는 그 보드 소재를 덮거든. 그거를 제거를 해버리고 에어가 스트로벨 보드 역할을 하면서 쿠션 담당을 하는 그런 에어로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에어가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 크기나 에어 용량은 인피니티랑 똑같아. 내가 왜 이 신발을 가지고 와서 극찬을 하고 싶은 이유가 이 신발 자체가 이렇게 보면 그냥 좀 단순하게 보이는데 피팅이 굉장히 좋아. 첫 번째, 이 신발은 사람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카이리 시리즈 중에서 최고의 시리즈는 7이 당연히 많이 앞선다고 생각해. 왜? 바이팅, 무는 접지, 그리고 신발 실루엣이라든지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발을 잘 잡아주는 피팅감 때문에. 근데 이 녀석은 그런 맛은 없어. 왜냐면 이게 좀 어퍼가 좀 굉장히 뻣뻣하거든. 대신 그 카이리 7이 가지고 있었던 그 피팅을 얘는 충실히 재현을 해내고 있어. 지금 요 전작이었던 인피니티는 그런 느낌을 못 가지고 있어. 후족부엔 에어가 없는 대신 전족부의 에어를 가지고 어퍼의 락다운이랑 지지력을 거의 최고까지 끌어낸 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신어봐야 좀 알겠네. 그렇지. 근데 이건 신어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채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이거 무슨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신발 디자이너는 벤자민 네턴고메. 이 사람은 태국계 사람이야. 원래 나이키 라인에서 가장 유명한 시그너처 라인이라고 하면 뭐 에어조단을 제외하고 뭐 케빈 듀란트,
카이리 어빙 신발. 그리고 요번에 빵야 이걸로 좀 유명한, 그렇지, 자모란트도 이 디자이너가 신발을 만들어. 과거에 KD 라인을 만들었던 사람이 중국계 미국인인데 레오 챙이라고. 그 사람이 지금 바톤을 얘한테 넘겨준 거야. 그래서 이 신발이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렇지. 결국은 못 나온 거지. 그 당시에 이 카이리 어빙이 사실은 굉장히 열정적인 부분이 많아. 신발 제조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인볼브라고 하잖아. 연루를 많이 해. 작년에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았나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 신발이 나오고 조금 카이리가 좀 흡족해 하는 것 같았었어. 그래서 좀 자주 신고 나왔었고. 그래서 신발을 보게 되면 미드솔은 인젝션 파일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잔잔한 칩이 있거든. 이게 이제 무브트 제로, 재활용 소재를 이용을 해서 만든 거야. 그리고 나이키 로고가 굉장히 크지. 얘 뒤쪽까지 잡아주는 거는 이게 이제 힐 쪽 부분도 서포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시그너처 라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토리텔링이 엄청 많아. 사인도 있고 자기 딸, 반대편에 자기 엄마, 그리고 생일 또 이렇게 많이 적혀져 있지. 이 신발이 단순한 속에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하이테크가 많아. 내가 신던 신발을 가지고 오면 이 준비해서 내가 다 끈을 풀어 헤쳤어. 이거는 인솔이고, 이게 보면 에어가 이렇게 보여. 이 신발의 극강은 뭐냐면 신발 목에 있는 아일렛이야. 이 아일렛이 왜 좋게 평을 하고 싶냐면 어떤 일반 이 정통 방식인 홀 구조랑 그리고 이 스트링을 이용한 루프, 또 측면에 보면 이 웨빙이 또 있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웨빙이 이쪽에 지금 이 색깔은 안 보이는데 다른 색깔을 보게 되면 이 스트림, 이 밴드가 이렇게 온다. 그리고 설포를 관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신발을 결속을 하면 정통 방식인 쪽에서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고리를 걸면서 끈을 결속을 하면서 이 웨빙으로 잡아당겨서 이 목 부분이 그리고 설포 부분이 타이트하게 딱 조여지는 거야. 혹시 피팅이 좋게 하려고. 그렇지.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은 처음에 이 신발이 샘플이 이렇게 딱 공개됐을 때 나는 요 라인을 보고 조금 의아했었거든. 아, 왜 이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이 이쪽으로 연결이 될까? 인피니티가 약간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어. 인피니티 나중에 내가 다시 갖고 와서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조금 흉내만 낸 건데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X자로 크로스 밴딩이 있어. 근데 그거는 무늬만 그랬던 거야. 근데 이 신발에서 벤자민은 표출을 한 거지. 완전 실용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끈을 묶으면 굉장히 잘 타이트한 게 확 느껴져.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 소재 자체가 좀 뻣뻣해서 약간 이질감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부드러워지고 뭐 하니까. 그리고 이 신발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롤업토라고 해. 이 롤업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 롤업토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전족부에 힘을 많이 주거나 이제 퀵리스 무브라고 하지. 방향 전환 같은 게 많으면 신발이 한쪽으로 많이 쏠릴 수 있잖아. 그걸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퍼 부분을 잡아주는 형태. 그래서 이게 조금 안정성이 좋다라는 거. 이거는 카이리 신발에 거의 빠질 수 없는 거지. 둥그스름한 이런 형태. 근데 이게 이제 토어 드래깅이라는 기술인데 이 토어 드래깅을 위해서 만든 거야. 사실 이게 너무 직각이져 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는데 토어 드래깅이라는 건 신발 자체가 이렇게 서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카이리 어빙 플레이를 잘 보게 되면 이렇게 끄는 플레이가 많거든. 약간 곡선을 가지고 있어야지 크로스오버라든지 렉투를 친다든지 이런 드리블 기술을 칠 때 조금 다이나믹한 동작이라든지 좀 서는 듯한 동작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떼고 있어. 근데 요거는 다른 시리즈보다는 요 앞쪽이 많이 깎여져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어. 후족부에는 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조금 단단한 느낌이 나. 근데 이 신발이 지상고도 좀 높아 보이잖아. 이제 그걸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신발은 프로파일이 높을 수밖에 없어. 나이키 신발은. 왜? 나이키 신발의 전족부 쪽에 스트로벨 에어나 에어가 들어가 있으면 신발은 자연적으로 지상고가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는 시간이 나면 우리가 설명도 하고 궁금증도 많이 해소를 할 거지만 일단은 지금 에어 자체가 바로 인솔을 드러냈을 때 바로 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띠기 때문에 미드솔이 어쩔 수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오프셋을 조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힐토 드랍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힐과 앞쪽의 높이가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이 신발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접지 패턴.
요 접지 패턴을 이제 스미어 트랙션이라고 해. 좀 약간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그런 트랙션 패턴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올 작년에 나왔던 GT컷2 거기서 쓰는 패턴을 요번에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요 패턴이 지금 앞으로 나올 줌프릭 5 거기서도 요 패턴을 지금 이용을 하는 것 같아. 뭐 트렌드까지는 아니더라도 패턴을 조금 나이키가 많이 연구하고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접지도 굉장히 좋아. 사이즈는 이게 작년 인피니티 기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신는 사이즈보다 반업을 했거든. 근데 얘는 내 선호 사이즈는 255를 가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 길이가 얘가 조금 더 길어. 발볼도 조금 넓고 신발 신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신발이야. 근데 안 나와서 좀 안타깝지. 살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참 뭐 두 번째 신발 찍는데 이거 뭐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자랑하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이거 뭐 그런가? 이거는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썰인데 이제 스니커 헤드라고 해. 신발 매니악들이 우리나라에 예전에 코비 5 빅스테이지 모델이라고 코비가 그때 당시 우승했을 때 신었던 그때 검정색의 금색 그리고 흰색의 금색 신발이 나왔었는데 근데 매장에는 안 팔았었어. 근데 그게 아울렛으로 갔거든. 뭐 물류 직원들이 신발을 놓쳤다. 뭐 등록을 못했다.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뭐 가게 됐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울렛에서 그 신발을 득템한 적이 있었었거든. 아마 그런 루트라면 얘가 나올 수도 있겠지. 제품을 좀 팔아야 그러니까 마치 이야기하면 나이키 국대처럼 나이키 국대 우리 나오면 전부 다 막 와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만약 나오게 된다면 내 생각으로는 이 신발은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간혹 구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총평 한번 해주세요.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카이리 7보다는 이 신발이 훨씬 더 좋아. 내가 신어본 바로. 그리고 지금 신발 보면 내가 이야기했던 농구화의 3대 필수 조건 중에 지금 한 개가 없어 보이잖아. 없거든 지금. 플레이트가 없어. 근데 이 플레이트는 여기에 있어. 그렇지. 요 안쪽에 있어. 요걸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자면 요걸 이제 상부 로딩 방식. 영어로는 이제 탑 로딩이라고 하는데 에어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쉔크도 위쪽에 들어가 있으면 탑 로딩. 그리고 바닥 쪽에 있으면 바름 로딩, 하부 로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느낌도 다르고 신발이 조금 주는 퍼포먼스도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는 있어. 그래서 이 신발은 뭐 잡법 같지만 그리고 뭐 자기 자랑 같지만 이거 구하기 어려웠던 건데 내가 구할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알려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소개하게 된 신발이야. 또 궁금한 거 없어? 확실해? 네. 네.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하자. 네.